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애플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죠. 워렌 버핏이 옳았습니다. 그는 기술주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애플은 예외입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 하나인데요. 나는 기술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선택하고 특히 경기 불황에도 가격 결정력을 가장 중시하는데 세 번째 줄에서 보이는 프라이싱 파워라고 표현을 했듯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황기에도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지만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죠. 보이시는 그림은 전거래일 뉴욕 증시를 표현한 겁니다. 왼쪽에는 무너져가는 건물이 미국 시장이고 아래에 쓰러져가는 걸 겨우 버티고 있는 게 애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애플은 결국 시장을 살려냈습니다. CNBC의 기사를 보면 애플이 7%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년 6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빅테크주들이 어닝미스 홍수 속에서도 나홀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던 애플입니다. 애플 팀 쿡이 춤추시는 거 보이시나요? 팬데믹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애플 혼자 플러스 수익권을 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애플, 아마존이 실적 실망으로 6.8% 급락을 했고요. 메타도 무려 25% 폭락한 것과 뚜렷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둔화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이죠. 역시 투자의 귀재 버핏인가 봅니다. 월가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CNBC에서는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애플이 투자의 안전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외에도 세부적인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매우 흥미로운 걸 찾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실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도 한마디를 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골치 아팠던 거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장 우려를 뛰어넘는 실적을 낸 것은 매우 반갑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실적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난 기업이었다라고 하죠. 물론 브레이너드에서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환손실을 반영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수요는 대체로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아웃퍼폼, 즉 성과 이상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망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애플의 외신 평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알아봤고요. 이날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만큼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유럽이 전기차 시대의 전환을 더 빨리 움직이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걸로 보이는 이슈입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2035년이죠. 소형 화물차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최종 합의합니다. 그리고 각 회원국들도 모두 이를 승인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2030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해서 승용차는 55%, 밴 등 소형 화물차는 50% 감축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 비율이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 100% 감축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사실상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벤츠, GM, 폭스바겐, 볼보 등 아실만한 업체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 제로 모빌리티의 전환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당초 2023년부터 2035년 사이로 잡았던 일정을 앞당깁니다. 2033년부터 유럽에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핵심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물론 노스볼트 등 유럽 배터리 기업들이 활동 중이지만 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도 있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매력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S&E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누적 점유율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LG 엔솔이 담겨 있고요. 4위에는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6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탑10 배터리 기업 중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 3사와 파나소닉뿐인 거죠. 무엇보다 국내 3사는 북미 시장과 동시에 유럽의 생산 공장을 또 건설하고 있어서 증설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있습니다. LG 엔솔은 폴란드에서 배터리 공장의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SK온 역시 헝가리에서 유럽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헝가리 공장을 지난해 약 1조 원 증설에 투자한 데다가 헝가리 2공장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함께 수혜가 될 수 있는 K배터리 업체들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IRA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넘어가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캄캄한 터널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준 애플, 그 덕에 미국 증시는 살아났습니다. 지수 함께 보도록 하죠. 지수는 다우가 2.5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87%, S&P 500은 2.46% 상승 마감합니다. 이날 주식시장 폭등세 주역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전날 장 마감 뒤 실적 발표 후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28일 주식시장은 다른 면에 주목을 합니다. 비록 주력인 아이폰 매출이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맥 컴퓨터 매출이 급증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도 남았다는 평가가 떠오르죠. 덕분에 애플 주가는 이날 폭등세로 돌아서면서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아마존은 전거래일 저조한 실적과 비관적인 전망을 공개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20% 폭락세를 기록했었죠. 이날도 하락은 했지만 하루 뒤 이날 정규 거래에서는 낙폭을 좀 좁히는 모습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대표는 다음 주 후반까지 실적 발표가 지배할 것이고 기술주를 제외하면 이번 실적 시즌은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만큼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를 재돌파하고 장단기 국채 금리 현상도 지속되고 있네요. 이날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지속하면서 우려해 하락을 했습니다. WTI는 이날 0.79% 하락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지수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지는 코너와도 함께해 주시죠. 네, 뉴욕의 디테일 통해서 한국까지 알아보는 의미심장한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CNBC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본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Emission Free after 2035. 다시 말해 유럽은 2035년 소형 화물차의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을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유럽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더 빨리 움직이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작년 대비 승용차 55%, 소형 화물차 50% 감축 규정이 담겼는데요. 이 비율이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 100% 감축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사실상 디젤 등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불가능한 거죠. 벤츠, 볼보 등 유럽의 탄소 배출 제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면서 핵심 부품으로의 중요성은 크죠.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결해서 첫 번째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2차 전지에 대한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공급망 강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노스볼트 등 유럽 배터리 기업들이 활동 중이지만 세계 시장을 점유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매력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누적 점유율은 25%에 달합니다. 2위는 LG 에너지솔루션, 5위는 SK온, 6위는 삼성 SDI. 이처럼 글로벌 탑10 배터리 기업 중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 3사와 파나소닉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 SDI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볼보그룹이 벨기에 1,000억 원 이상 투입하면서 배터리 모듈 공장을 건설합니다. 전기차 출하량이 늘고 삼성 SDI와 배터리셀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모듈 생산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SK증권에서는 북미 시장에 포인트를 두면서 목표 주가를 91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사실 삼성 SDI는 매년 30% 내외의 2차 전지 증설과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LG 엔솔과 SK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설에 소극적인 회사로 평가받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이 높아진 수주 잔고와 북미에서의 배터리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수주 위주로 대응하게 되면서 판매자의 마켓으로 변하고 있어서 삼성 SDI의 기존의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이 빛을 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삼성 SDI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미국 이슈는 로이터에서 보도된 식량 무기화 이야기입니다. 기사의 내용에서는 weaponizing food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흑해함대를 공격한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푸틴이 의도적으로 식량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서방은 의심 중입니다. 특히 이번 조처는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국제 식량 가격을 다시 치솟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값 급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이번 미국 이슈 통해서 관련한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설탕 가격에 대한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인도 설탕 이야기인데요. 세계 설탕 생산 1위이자 수출 2위 국가인 인도가 설탕 수출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도 정부는 설탕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대신 향후 1년간 수출 물량을 약 800만 톤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런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관련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곡물 시장에서 큰 충격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슈 통해서 설탕 대체제를 생산하는 대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원가 상승분 상쇄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합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은데요. 1분기 가격 인상 효과가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성장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식품 사업이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하는 등 고성장 지역 국가에서 K푸드 유통망 확대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유지합니다. 33,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이슈 통해서 한국까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혁은의 텐텐텐입니다. 애플이 어두운 터널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줬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또 FOMC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은 기술적으로 바닥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FOMC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식량값 이제 좀 안정되나 싶더니 또 러시아에서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선언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애플이 또 빛을 발한 만큼 관련 LG 이노텍 등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펀더멘탈 뭐 이런 부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 누구보다 깔끔하게 펀더멘털과 수급으로 오늘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리뷰 종목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넥스틴인데요. 뜨뜻미지근한 시장 속에서 강하게 무려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이 넥스틴은 그때 이제 소개해드릴 때,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바닥에 있을 때 지금 적점에 있는 만큼 넥스틴은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아바코입니다. 2차 전지 수주가 급성장하고 있고 1시간 전에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 FOMC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아바코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저희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텐텐된 종목들 만나보러 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태광입니다. 태광이 피팅 업체로서 아무래도 천연가스랑 또 연동이 되는데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점을 딛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건가요? 네, 지금도 좋지만 내년이 더 좋아질 태광입니다. 저희 목표가 정정하도록 하겠는데요. 1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3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노매트리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노매트리 저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화재인데 그 화재에 이물질을 검출해낼 수 있는 신규 장비를 만들었다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 해서 그 약간 형님 따라 아우도 간다고 2차 전지 소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장비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힘입어서 11,700원 달성하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텐텐텐에서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처음 그 느낌처럼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자회사가 견인하고 있는 ES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FNF입니다. 현재 1.3% 상승하면서 14만 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FNF가 글로벌 업체 통틀어 제일 빠른 중국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경쟁사들이 40위 내에 진입하기까지 한 4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요. 비교하면 모든 글로벌 업체들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점유율 확대입니다. 중국 패션 시장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패션 브랜드로의 솔림화, 특히 해외 브랜드 솔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솔림화의 주체죠. 중국의 Z세대가 FNF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호할 가능성마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MLB가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올해 브랜드 순위 18위까지 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이금 매수 목표 주가 25만 원입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현재 0.74% 오르면서 68,200원을 거래 중이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애플 TV 플러스향 미국 드라마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스튜디오에 등극을 했습니다. 미국은 10부작 시트콤 제작비만 약 500억 원에 달할 만큼 전 세계 드라마 시장의 최저점의 빅리그인데요. 전원한 스카이댄스와의 협업 모델 외에도 내년에 유니버셜 그룹과의 곧 콜라보도 있어서 미드 설계자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의 진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 편수는 올해 33편에서 내년에는 37편으로 4편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OTT 대작과 미드 편성 확대에 따라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이금 매수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볼까요?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현재 2.3% 상승하면서 17만 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회사가 견인하고 있는 ESG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통해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도입 중인데요. 4월에 SK 지오센트릭이 직접 개발한 열분의 해유 방법론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열분의 해유 방법론은 이 온실가스 감축량 그리고 흡수량을 계산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방법론을 승인받게 된다면 외부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탄소 중립 추진에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열 분해유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완공 시 연간 약 25만 톤의 폐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